안녕하세요.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?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나만의 작은 시골집을 꿈꾸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. 오늘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런 로망 하나쯤은 품고 살잖아요. 주말만이라도 흙 만지면서 작은 텃밭 가꾸고 그런 평화로운 삶, 다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텐데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볼 겁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5천만 원. 이게 뭘까요? 놀랍게도요. 서울에서 한 40분, 50분 거리에 있는 가평 같은 곳에서 땅 한 떼기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. 와, 갑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 같던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? 바로 이 농촌 체류용 쉼터라는 제도가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장치인 거죠. 그러니까 주말 농장을 하거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지에 잠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준 임시시설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막 짓는 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꽤나 까다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정확히 뭔지,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뭐가 아닌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농막과의 차이점이거든요.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죠.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농막은요,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, 그러니까 농기구 넣어두는 창고나 잠시 비피하는 공간에 가까워요. 그래서 크기도 약 6평으로 작죠. 하지만 쉼터는 임시 거주가 핵심입니다. 목적 자체가 달라요. 그래서 크기도 약 10평까지 더 넓게 허용이 되는 거고요. 바로 이 거주라는 목적 덕분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샤워 시설이나 인터넷 같은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개념은 좀 잡히셨죠?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내 꿈을 실현시켜줄 그 완벽한 땅,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? 다른 건 몰라도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공식 서류, 그러니까 토지대장 같은 걸 딱 떼봤을 때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 같은 농지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둘째, 이게 진짜 중요한데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에 땅이 접해 있는지, 그리고 법적으로 쉼터를 지어도 되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저 멀리서부터 끌어올 수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. 절대로 쉼터를 지을 수 없는 레드 플래그 구역들이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나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. 땅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이움 같은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을 꼭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. 아셨죠? 자, 이제 땅까지 찾았다면 세 번째 단계, 쉼터 자체에 대한 규칙을 알아볼 차례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네 가지 황금률은요,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모든 예비 소유주가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절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규칙은 바로 크기입니다. 쉼터의 바닥 면적은 최대 평, 그러니까 33제곱미터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. 층수도 딱 1층으로 제한되고요. 높이도 땅바닥에서부터 4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이 규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겁니다. 두 번째 규칙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. 이른바 땅 2배 법칙인데요. 이게 뭐냐면 쉼터 건물뿐만 아니라 데크, 정화조, 주차장 같은 모든 부속시설 면적을 다 합친 것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. 이 예시처럼 총 시설 면적이 71.5제곱미터가 나왔다면 내가 가진 농지는 최소 1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다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예비 구매자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여기에 전입신고하고 그냥 아예 눌러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? 정답은 아주 명확하게 아니옵니다. 이게 가장 큰 오해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이에요. 법적으로 전입신고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요. 만약 30일 이상 계속 머무는 등 상시 거주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이건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. 그럼 바로 원상복구 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. 이건 별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시 쉼터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 네 번째 규칙은 바로 세금입니다.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 쉼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.
그래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부동산 자산이니까 구매할 때 취득세 내야 하고요. 매년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4가지 핵심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실용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.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그쵸. 아무리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도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. 과연 현대적인 시설들 설치가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임시 거주의 편의를 위해서 샤워 시설은 물론이고 인터넷, 전기, 수도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어요. 다만 중요한 건 이런 시설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소유주가 직접 관련 기관에 일일이 신청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. 꼭 땅을 사야만 할까요? 농지를 임대해서 쉼터를 짓는 방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것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붙어요. 바로 땅 소유주로부터 대지 사용 승낙서라는 공식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. 그냥 말로만 그래 지러라 하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.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. 자,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체크리스트만 꼭 기억하세요. 농촌 쉼터. 분명 저렴한 비용으로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만큼 규칙은 엄격하다는 거. 그리고 이건 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시 공간이라는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구매 전에 토지 구역과 도로 확인은 필수고요. 마지막으로 땅 두배 법칙과 세금 의무까지 꼼꼼히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시골살이 로망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결국 이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건요. 본격적인 귀농이나 귀촌을 위한 징검다리 혹은 도시 생활의 쉼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엄격하지만 명확한 규칙들 안에서 과연 이 임시적인 해결책이 여러분이 정말로 꿈꾸는 그 영구적인 삶의 목표와 잘 맞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